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한 5일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9월 20일 그 추석 연휴에 끼인 수업은 그 12월 달 그 보강 주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주차 1교시, 자, 9월 27일 수업이에요. 자, 이번 5주차는 보자, 출석 과제는 요걸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금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요거 10월 1일까지 꼭 저한테 제출해서 출석 점수를 받는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챕터 2 가세거래와 공급 시기에서 1절 우리 부가지세 가세 대상 거래, 우리 제야의 공급, 농력의 공급, 제야의 수입 뭐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야의 공급에는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다는 것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제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이든 실무에서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주 공급을 공부를 하다가 마쳤는데요. 우리가 간주 공급은 여기 자가 공급, 요거 면세 사업에 존중하는 거, 그리고 비용운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삽산 반출 요까지 우리가 살펴봤네요. 자, 오늘은 우리 개인적 공급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주 공급은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이제 공급된 걸로 간주해서 의제해서 우리 가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개인적 공급 교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 공급은 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자, 자기 생산 취득 제한가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한을 우리 사업장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그러니까 그 사용인이라면 그 종업원들을 얘기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 밖의 자, 사업자나 사용인이 아닌 그 제3자가 보자,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사업자가 직접 뭐 가사용으로 뭐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종업원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 제3자에게 그 밖의 자에게 사용 소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러한 사유가 되면 우리가 개인적 공급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가세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살펴본다면 자, 어떤 명절이나 또는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에 우리 뭐 어떤 뭐 직원에게 뭐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그 뭐 기념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 개인적 공급은 이 배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받은 작업복을
우리가 무상으로 종업원들에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싸라고 사용 소비하라고 지급하는 것들은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이거는 이 직장 연회비는 어떤 그 직장에서 어떤 그 커플이 연애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그 단합 경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직장 체육비나 직장 연회비와 같이 어떤 그 조직 회사의 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하 이런 것들도 배제 사유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도 사비로 지출되는 어떤 기념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규정이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그리고 이런 그 기념일 등과 관련된 제하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가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1인당 연간 10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간주 공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겠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규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예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좀 적어 줄게요. 자, 다만, 자,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초점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된다. 자, 요거는 가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대요. 자, 직장 체육비 이런 거와 관련된 제한은 간주 공급이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 또는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간 그런 제한가 아니라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 있죠. 자, 가령 뭐 60인치 자, TV를 구입하면서 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60인치 TV를 우리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종업원에게 추천권을 주고 자, 당첨된 종업원에게 60인치 TV를 주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모두 다 공평하게 다 지급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한테 기속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사업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이거 너무 어렵다 그죠? 또는 사용인이 사용 소비하거나 또는 그 밖의자가 사용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우리가 그 사용 소비하게 되면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상 증여는요, 짧게 얘기하면 어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자기 생산 취득 지하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주 공급으로 봐가지고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하의 공급으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부수제하입니다. 이 부수제하가 뭐냐면요. 주된 거래인 제야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가 부수제하로 봐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뭘로 해볼까요? 우리가 자, 예전에는 이랬었습니다. 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윈도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떤 거죠? 그렇죠. 주된 거래, 그리고 이 윈도우 프로그램은 그렇죠. 부수 제하,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된 거래에 공급되는 제하, 요 밑에는 부수 제하. 그래서 이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이 컴퓨터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이 컴퓨터 가격 안에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조금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자, 이 컴퓨터를 살 때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된 걸 구입을 하거든요.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컴퓨터 가격 외의 가격으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수 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가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 견본품입니다. 견본품. 한번 실제로 구매를 한번 해보기 전에 한번 보셔라. 만져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사용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견본품이잖아요. 자, 이 견본품은 첫 번째, 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견본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견본품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실질 공급으로 가세가 된 것들이고요. 자, 견본품은요, 어떻게 해요? 가세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주 공급 배제 사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입니다. 자, 이 광고 선전물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자, 사탕을 구입하고 매입세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탕은 자기 생산 취득 제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사탕을 전단지에 붙여서 지하철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럴 때 사탕은 가세인가요? 간주공고로도 가세인가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가세인가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광고 선전용이기 때문에 이 견본품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하긴 하다, 그죠? 네, 이런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간주 공급의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제야.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 때 우리 뭐 텐트 같은 것들 체육관에 막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어떤 뭐 수해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화재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특별 재난 지역에 뭐 텐트, 라면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상으로.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폐 없이 남아있는 우리 잔존 제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제한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인데요. 이것도 전문을 조금 적어볼게요.
자, 사업자가 자,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규정이 왜 있냐 하면 매입세,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자, 텐트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위험 부담이 있어서, 자, 텐트를 도매로, 자, 만약에 뭐 한 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텐트 3개는 종류가 모두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해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A 텐트, 뭐 B 텐트, 그리고 C 텐트 이렇게 있었어요. 자, A 텐트는 겨울용이고 B 텐트는 여름용이고 C 텐트는 이제 어떤 봄, 가을용입니다. 전화가 와서 잠시 좀 받고 왔네요. 자, 오타를 이거는 뭐 봄, 가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텐트 3개를 도매로 구입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그 구입을 한 텐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구입을 할 때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항이 발생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뭐 회사에 뭐 취업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텐트를 본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해주고 실익이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 간주공급 제도입니다. 맞았죠? 자, 이러한 논리입니다. 자, 따라서 이 폐업 시 잔존 재화도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상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 우리 이야기를 했죠. 이 간주 공급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자가 공급 중에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요 2번이죠. 2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2번이 중요한 겁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급 의제를 해야지만 자금 압박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간주 공급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도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세금계산서 편에서도 공부를 할 거지만 이 간주 공급 자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우리가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간주 공급을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 너무 작나?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역의 공급에서 용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잡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자, 용역이란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금액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하 외에, 그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용무 그리고 그 밖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로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용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용무를 제공하거나 우리가 일을 해 주거나 용무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타인의 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 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밖의 행위가 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용무가 이 용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용역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용역이라고 하면 자, 실제로 용무를 제공하는 것. 자, 두 번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 세 번째,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재하의 공급과 다르게 실무상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가세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령 자, 아들이 목수인데 아버지를 위하여 뭐 이렇게 나무를 제작하여 그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가공하여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 나무가 매입한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나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네, 오로지 재료는 있고 목수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때 아들이 목수로서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세 포착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따라서 네,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요 논리를 조금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용역의 간주 공급은 그 포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무상 공급에 대해서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이 무상 공급이다. 그죠? 공짜로 해주고. 네, 안 됩니다. 자, 이 영무를 제공하는 거. 지금처럼, 자, 몫으로서. 그죠?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거. 요게, 우리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그리고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죠? 뭐 어떤 특허권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요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가세가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가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로 주택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상업용 건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주택은 자체가 부가치세가 자,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상업용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업용 건물은 부가치세가 가세가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에 맞는 가액으로 이게 부가가치세를 가세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주택은 괜찮습니다. 이런 사업용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가세 대상은 제아의 실질 공급하고 비슷합니다. 네, 계약상, 법률상 이런 모든 원인에 의해서 영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아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자가 공급 또는 무상 공급 이런 것들은 가세가 제외됩니다. 그 말은 간주 공급은 가세하지 않습니다. 네,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 자, 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가치세 가세 대상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를 잊으면 안 돼요. 자, 1절. 자, 부가가치세의 가세 대상 거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는 자, 첫 번째 제하의 공급. 이 제하의 공급에서는 이렇게 나눴다. 그죠? 첫 번째 제하의 실질 공급. 두 번째 제하의 간주 공급. 세 번째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제하의 수입. 그래서 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는 이 제하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그 세 번째 제하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카테고리를 잊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 쭉 와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하의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면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수입 신고. 자, 첫 번째. 자, 수리되기 전에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수리 후의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리가 되고 난 물품은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가세가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이렇게 나눠 있어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선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여기서 수출 신고 물품이라고 적어놓고, 자, 첫 번째, 자, 수리된 물품이 있고, 두 번째, 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거예요.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선적이 될 겁니다. 이 선적이 되고 나면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은 내국 물품입니다. 아직까지 그 물건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국내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 물품, 선적이 되고 나면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선적이 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미 선적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하의 수입으로 보아서 부가치세를 가세한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1번과 2번 중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제하의 수입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외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제하의 수입이고, 그것을 나누는 게 애초에 수입이 되었다, 수리되기 전 거에 대해서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가세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해서 선적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 물품이 되었죠. 근데 이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제하의 수입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부에 반입한 경우는 제외가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적이 되어야 외국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하의 수입도 여러분들이 간단하니까 내용을 좀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가치세의 공급 시기로 왔네요. 자, 이 부가치세 공급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가치세 공급 시기는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이 공급 시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시기는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가세 기간에 기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생적으로 이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나 또는 부가치세 거래 징수나 또는 부가치세 신고 등 이런 협력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부가치세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가세를 내기 싫어서 자, 임의적으로 공급 시기를 잡아서 이때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세 형평을 위해서 동일한 기준을 정의를 내려놓고 모든 사업자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임의적으로 어떤 그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 공급 시기는 어떤 그 수업 목적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무에 가게 되면 어떤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 또 어린이들을 또 지킬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만날게요.